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는 예프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전 총리 겸 외교부장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프리마코프스키 축제이냐 프리마코프 독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석학들이 국제질서와 관련해 주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이제 서방과의 과거 관계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며 협력을 구제한다면 새로운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에 대한 작별 선언입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게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그러든지 말든지 유럽과 엮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과 주미 대사를 지냈던 유리 우샤코프는 예전에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닐 공간을 만들자는 은유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서쪽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협력해 잘 지내자는 러시아의 발상이 좌초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도 똑같은 마당에 다 필요 없어졌다면서 이는 21세기 유럽 안보 아키텍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는 예전에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라는 공식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무르만스크에서 뭄바이, 상하이까지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스피아가 주중에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프리마코프 독서의 조직위원장인 알렉산드르 딘키는 21세기 유럽 안보 아키텍처의 종말은 그러나 역사의 종말은 아니며 러시아가 생각한 동서 모델이 남북 모델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패밀리라는 개념을 이제는 중공, 인도, 터키, 유라시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그레이트 유라시아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나왔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탈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2023년에 추가로 대량의 가스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는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란은 남북 자우선을 따라 이어지는 교통 회랑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이란에 접한 카스피안은 지중해보다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는 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가 프랑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워싱턴에 매몰됐다면서 터키가 프랑스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마코프 독서회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부장은 나토의 팽창주의 야욕을 다시 질타했습니다. 동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도 엄연한 약속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끄는 나토는 인도를 중공과 싸움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아세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진심으로 유럽연합의 독립을 원한다면서 그들이 미국에 완전히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에 동등한 조건으로 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마코프 독서회를 보면 러시아가 국제관계를 얼마나 크게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토가 동서에 걸친 거대한 나라인 만큼 지구본 전체를 조망하면서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모든 나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구본의 퍼즐들을 일일이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판이 어떻게 변할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외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에서는 타도해야 할 장기 독재지만 뭘 전문적으로 하려면 오래 해야 합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몰디브에서 사용되는 디비헤어, 스리랑카의 싱할라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니 남아시아 외교에도 정통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다 조예가 있는 게 러시아 외교부 관료체제의 강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아니라 무르만스크에서 뭄바이, 상하이까지라는 발상은 해상 물류 전략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핵 쇄빙선 함대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르만스크 야말에서 북빙양 루트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뭄바이를 직접 연결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 운하는 유럽 국가들이 먹고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북빙양을 항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잇고 상하이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든 말든 러시아는 카스피를 통해 이란 육로를 거쳐 인도로 이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망하는 쪽이 아니라 흥하는 쪽입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랄의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의 방산업체는 분쟁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늘렸다고 노조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역 노조 책임자인 안드레이 베트루즈스키흐는 이제 주 5일이 아니라 6일 근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늘릴 수 있다면서 근무제마다 4시간씩을 추가해 매일 1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은 휴가 중인 근로자를 부르거나 예정된 유급 휴가를 거부할 선택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루즈스키흐는 나라가 전쟁 중인 만큼 휴가 중인 근로자 소환은 방위산업체로서는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은 100개 이상의 방산 기업이 있는 무기 제조의 중심지입니다. 우랄 지역의 방산업체들은 시초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이전한 산업기지입니다. 지금 전쟁 양상도 대조국 전쟁 당시의 이미지와 충섭됩니다. 나치 독일이 비싸면서 지나치게 다양한 전차를 투입하는 바람에 유지, 보수 정비에 곤란을 겪은 반면 소련은 T-34 위주로 벽돌 찍어내듯 물량전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서방대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제 무기와 이와는 전혀 호환이 안 되는 서방의 낡은 무기로 러시아에 맞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에는 전차와 장갑차, 야포를 생산하는 우랄 바곤자보드와 우랄 트란스마시, 우주산업을 위한 제조 시스템과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엠피어 앞토마시키, 방공 시스템 제조업체인 칼리닌 마신 빌딩 플랜트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산업체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돼 무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뒤로는 터키, 홍콩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러시아의 반도체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웬만한 무기들이 무슨 초정밀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쟁 초기 러시아군이 냉장고, TV, 전자레인지를 약탈한다는 기사들도 미스터리입니다. 분명 영상은 있는데 뭐하러 그 무거운 것을 훔치는지 이상합니다. TV, 냉장고에서 부품을 떼어낼 요량이면 그냥 모스크바 백화점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군사 용도로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영상들은 다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비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